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네. 아버지를 고소했다고 하는 잘 모르는 일반 입장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기자회견 봤어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 간단한 거죠. 사무소 위조죄로 아버지 고소했다. 앞으로는 본인이 아버지 채무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거죠. 내용을 들으니까 나도 너무 안타깝던데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기자회견 하신 거는 참 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더 늦기 전에라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계속 추가 피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장윤정 씨? 그분도 엄마 금전 문제 계속 해결해 주다가 어느 순간 손절했었잖아요. 이런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손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박세리 아빠니까 또 박세리 씨가 워낙에 부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였고 그러니까 아빠가 하다 안 되면 딸이 갚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막으려면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박세리 씨도 기자회견 할 때 보면 계속 이게 반복돼서 해결하면 또 생기고 해결하면 또 생기고 이러니까 더 이상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추가 피해자 예방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앞으로 수익 사업할 생각이 없다 이런 부분도 어떤 그 박세리 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라서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이 박세리 아버지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어떤 뭐든지 고소를 하면 처음에 경찰이 먼저 조사를 하잖아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보고 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검찰에 이제 넘겨요. 그거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조사를 만약 경찰에서 해봤는데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러면 불송치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는 바로 감옥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검찰에서 기소할지 말지 또 보는 거죠. 검찰이 기소하기로 하면 그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고 근데 그거를 기소한다 아니면 뭐 구공판한다 구약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법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거죠. 제가 듣기로 문서가 아니고 도장을 위조한 맞아. 거거든요. 그걸 왜 사문서 위조죄라고 국제 골프학교 설립 관련해서 서류에 찍는 재단 인감 도장을 위조한 건데 그걸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문서도 위조를 한 거지. 사문서는 공문서하고 구별 개념이에요. 국가기관이나 공적인 기관 명의로 나오는 문서는 공문서라고 하고 사문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그 외 사인 명의로 나오는 문서 이런 걸 사문서라고 하는 거고. 근데 공문서는 일반인이 위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지. 우리 주변에도 공문서 많잖아요. 세금계산서 같은 것도 국세청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런 건 공문서예요. 그런 거를 살짝 뭐 숫자 포토샵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주고 그렇게 사기치는 거 많거든요. 그러면 공문서 변조죄잖아요. 일부분만 바꾼 거를 변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조든 위조든 처벌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력서 같은 거 가장해서 거짓말 보태서 쓰면 그것도 사문서 위조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무형위조, 유형위조 이런 컨셉인데 뭐냐면 내 명의로 작성할 수 없는 건데 그 명의를 도용했으면 유형위조라서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되는 거고요. 지금 박세리 아버지처럼 자기가 권한이 없는데 재단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재단이 동의하지 않은 거를 재단 명의로 했잖아요. 그런 거는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거고 이력서는 좀 다른데 어쨌든 내용을 뻥으로 쓰더라도 내 이력서를 내가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성 권한 자체는 나한테 있는데 내용만 허위로 쓴 거잖아요. 그런 건 무형위조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 의사들 그런 거 외에는 사무소 위조로 처벌되는 사안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허위로 이력서 써도 처벌 안 되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로 처벌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게 되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지원하는데 허위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업무를 방해한 거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죠. 회사 업무라는 게 그 회사가 무역회사면 무역을 방해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회사 직원을 잘 뽑는 것도 그 회사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으니까 위계라는 거는 속임수, 기망행위 이런 걸 속임수를 말하는 건데 그걸로 방해를 했으니까 그런 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력을 허위로 얘기하고 다니면서 계약을 따냈다 아니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했다 이러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죠. 법이 그렇게 허락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뭐든 걸리게 돼 있어.
예전에 회사에서 뭐가 있었냐면 회사를 멀쩡히 다니던 과장이 있었거든. 근데 자기가 차장인가 부장 뭐 승진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승진시켜달라 했는데 안 시켜줬지, 위에서. 다른 사람이 계속 승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른 회사에서 자기한테 이런 자리를 제안을 했다. 월급도 뭐 엄청 많이 준다더라. 이러면서 그 다른 회사 오퍼레터를 위조를 해온 거야. 이걸 주면서 여기서 승진 안 시켜주잖아? 나 다른 데 가버린다? 나 인기 많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한 거지. 근데 하필 이 회사 인사팀 부장이 그 다른 회사 인사팀 담당자를 아는 사이였던 거야. 같은 업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뽀록 났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회사에서 사문서 위조 고소하고 결국에 합의는 했는데 뭐 아무튼 안 좋게 퇴사했죠. 사문서 위조죄가 형량이 높나요? 사문서 위조죄 자체가 그렇게 형량이 높지는 않아요. 법정형이 5년 이하고 양형 기준도 기본 뭐 6개월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통은 사문서 위조죄만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 사문서 위조를 했으면 사문서 위조를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뭘 위조할 때는 단순히 뭐 시간 남아서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누구를 속일 목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문서 위조를 했을 때는. 그러면 그렇게 속인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나 아니면 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이런 게 성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사기를 치려면 위조한 문서를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제시를 해야 되잖아. 이게 보여주는 걸 행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문서 위조죄, 행사죄, 사기죄, 업무 방해죄 이렇게 항상 풀세트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량이 뭐 작게 끝나지가 않지, 이런 거는. 근데 박세리 씨는 지금 사문서 위조죄하고 동행사죄만 한 것 같더라고요, 고소를. 추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피해자도 더 있을 수 있고. 아까 장윤정 씨 얘기도 하셨는데 원래 가족 빚을 꼭 갚아줘야 되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가족이라고 해도 당연히 별개의 권리 주체인 거잖아. 우리가 여기 북한 아니잖아. 가족이 진 빚을 갚아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이 실제로 가족 채무를 연도에 보증을 했거나 아니면 같이 채무를 지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해가지고 그게 공동불법행위로 볼 만한 뭐 사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완전히 상관없는 가족 채무는 나하고 별개인 거죠. 채권추진법에 아예 조항이 있어요. 가족한테 대신 갚으라고 하면서 뭐 불안감 유발하고 찾아가서 뭐 사생활 방해하고 이러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최근에 제 고객 중에서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근데 아들이 이제 사업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빚이 오히려 더 많은 거야. 아들이 이제 30대 초반이고 아직 어려요. 대학원 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회사를 갑자기 떠맡으니까. 근데 이제 뭐 하나 뭐 채무를 처리하면 또 그 다음 거 있고 처리하면 또 있고 막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 이런 거는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아버지 채무를 뭐 계속 변제하고 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3개월 되기 직전이었어. 그 상속포기는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안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관계 확인을 빨리 해야 돼요. 망인의 채무관계 확인을 빨리 해야 된다. 3개월이 생각보다 짧아.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법인 사업관계 이런 거는 가족이 잘 모르잖아요. 어영부영 하다가 기한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파악해서 상속포기 할 거면 빨리 해야 된다. 근데 박세리 씨는 오랜 기간 당했다고 하는데 친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요. 친아빠. 그렇죠? 근데 내가 변호사 여태까지 하면서 깨달은 게 가족도 똑같아. 아니 가족이 더 심해. 내가 지금 하는 사건 중에도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가야 되는 상속재산 건물 임대료예요. 수억에 해당하는 그런 건물 임대료인데 그거 이제 빼돌린 사건이 있고, 언니가 동생 집에 허위로 이제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그거 지금 말소시켜야 되는 그런 소송하는 거 있고, 부모가 자식 등골 빼먹는 사건, 아니면 반대로 자식이 부모 재산 팔아치우는 사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소송은 특징이 뭔지 알아? 상담 오시면 내가 드라이하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거는 사기고 이런 건 기망의 행위네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처음에 약간 현실 부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믿기가 도저히 힘든 거야.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나랑 밥상에 매일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다고요? 이러시더라고.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지. 그런 감정적인 애착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는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너무 푸시를 안 해요. 스스로 이제 조금 받아들이실 시간이 필요하시겠구나 싶어가지고. 배신감이 크잖아, 아무래도. 가장 믿었던 가족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게. 그리고 그냥 간 다음에 좀 몇 번 더 당해본 다음에 다시 오시지, 보통은. 한 1년 지나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시면서. 박세리 씨도 계속 갚아줬잖아요, 여태까지. 원래 그렇게 채무가 많은 분들은 파산을 하든지 개인 회생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한테 채무를 떠넘기지 말고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파산을 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 명의로 뭐 사업을 계속 하기가 어렵잖아요. 회사 대표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고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고 체면도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딸이 계속 처리를 해준 거지. 박세리 씨도 보면 웬만큼 강단 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똑똑하면 어떻게 세계 1등이 돼. 근데 그런 사람도 가족한테는 이제 약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동안 몇 년을 그러고 있은 거지. 대전에 그거 나 혼자 산다 나왔던 집 있잖아. 그것도 넘어갈 뻔 했다가 다시 찾아왔다던데, 그렇게 부유한 분이 자기가 사는 집까지 날릴 뻔한 거잖아요. 황당한 거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박세리 사건 관련해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주시면 요약? 요약은 뭐 이 사건 내용은 뭐 다 아실 거니까 사건 내용보다는 교훈을 요약을 하자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판단은 냉정하게 빨리 하셔야 된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